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공통수학 1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복소수의 사칙 연산과 편례복소수, 음수의 제곱근을 정리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교과서는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해왔던 동아출판이고요. 교재는 44쪽의 중단원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 수업 이제 설명에 있어서는 앞에 개념을 설명한 후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개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타임라인을 확인하셔서 보신 후 뒤에 중단원 마무리에서 번호별로 적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운동장 한 바퀴 이상을 좀 돌거든요. 네,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촬영이 4월 이제 6일인데 이제 어제는 식목일이었죠. 비가 왔죠, 어제. 네, 저는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벚꽃 다 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벚꽃이 정말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혹시나 보신다면 거기서 뭐 사진을 찍는 시간도 뭐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지금 아마 벚꽃이 만개한 지역들이 대부분일 거고 아직 뭐 제 아는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아직 안 폈다고 하더라고요. 만개까지는 아니고 피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 차는 조금 있겠지만 꽃 구경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또 여름이 이번에 덥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소수에서 다루는 개념은 총 세 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복소수 이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굳이 영어로 쓰겠습니다. complex number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의 체계에서의 완전체입니다. 이 복소수를 처음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연수부터 등장해야 합니다. 제 기존 영상에서도 수의 체계는 다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체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수와 영, 음의 정수를 합해서 정수라고 부르고요. 이 정수는 굳이 영어로 쓰면 인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수는 내셔널, 죄송합니다. 내추럴이 아니죠. 네, 내셔널 넘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이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레셔널 넘버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목과 나머지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 나오는 용어 쿼셔런트 넘버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워서 irrational number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기서 이제 무리수는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이제 순환하지 않는 순환 소수를 이야기하죠. 무한 소수. 그래서 이 둘을 합쳤을 때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eal number.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다시 한번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K가 뭐 예를 들면 2 이러면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등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X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실수 상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범위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X 값을 찾는다, 어떤 수를 찾는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수를 마련합니다. 이때 가상의 수를 i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imaginary라고 부르고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part라고 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i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에서 얻어지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꼴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0이 되는 A값, B값은 둘 다 0이죠. 네, 둘 다 0입니다. 이거는 언제? 그렇죠. 항등식 때 배운 개념입니다.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0은 사실상 0 플러스 0i 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실수를 허수와 연결을 지어서 합쳐지는 이 복소수를 총망라하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한 이 실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지금 제가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구분이 아니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 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정의를 기억하시고 이 정의에서 반대되는 즉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허수로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허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허수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는 다루지 않았지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실수 부분이 0인 게 있고요.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실수 부분이 0인 허수가 있고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는 위내용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수만 남았죠. 허수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를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은 꼭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다가 성립을 하는 허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허수를 얘기하면 제곱을 해도 허수가 나와요. 제곱을 해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라면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 i를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이거는 부등호를 어떻게 논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크다, 같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수끼리의 부등호를 계산하는 것 또한 계산이 안 되고 순허수일 때 그때 순허수를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되면 그때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부등호를 통해서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허수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크기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거나 뭐 그 전에 문제집에 있는 문항들을 푸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에 복소수의 사치견산 나오고 음수의 제곱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등식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뭔가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등식을 만족한다. 두 번째, 미지수를 구하게 된다. 이때의 미지수는 연립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노멀하는 부분에는 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타 등등.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만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x-1 플러스 y i가 0이면 아까 0 플러스 0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술허술끼리 해서 0 만들면 되죠. 네, 바로 나오겠죠. x는 1, y는 0입니다. 두 번째, x 마이너스 y의 i는 2 플러스 i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x가 얼마? 네, 여기에 있는 2가 되고요. y는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y가 i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여기가 이제 좀 더 복잡해졌는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에 수학을 알고 계시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1과 x 플러스 2y의 i는 5i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하냐? 앞에 거, 뒤에 거. 보니까 얘 0이네요. 뒤에 거. 그럼 얘 5라는 걸 알죠. 물론 부호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고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입니다를 알려주는 거니까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정리를 해서 빼면 이렇게 뺄까요? 위에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걸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y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대입을 해야 되니까 x는 3이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보시는 이 풀이는 그냥 단순하게 x, y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등식을 생각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특히 부호 반대인 경우는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수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사실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상에서 평가는 답이 맞아야 돼요. 저는 사실 그거에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그림상에선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문장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켤레복소수네요. 그럼 또 이제 정리를 해야죠. 리뷰.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켤레복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리수 때 조금이나마 다뤄봤습니다.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이거 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를 했어요. 기억하실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유리화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죠. 유리화. 이때 유리화는 아래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니까 네, 무리수이니까 이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이때 작업을 하신 경우를 루트 3 플러스 1의 1 분의 2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모에 뭘 곱하냐면 반대인 내용을 곱해줬어요.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계산이 2분의죠. 그 다음에 위에 2 루트 3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배우셨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부분이 켤레복소수와 비슷한데요. 켤레복소수는 조금의 규칙을 따릅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A 플러스 BI 이때 A, B는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명확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것의 켤레복소수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개념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I의 여기 B 부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마이너스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알면 되냐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면 되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중요한 멘트를 하나 썼죠. 뭐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꿉니다. 즉 실수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여러분이 2번을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는 계속 해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멈추시거나 아니면 앞에 그냥 나 멈추고서 다 들을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들으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풀었던 거랑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2 플러스 3i 켤레복소수요. 그렇죠. 2 마이너스 3i. 2번은 마이너스 5. 네, 뒤에 부호 바뀌겠죠? 플러스 i. 3번은 네, 안 바뀌어요. 4번은 바뀌어야죠. 3번과 4번에 대한 실수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컨주게이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사실은 리뷰가 필요합니다. 사칙연산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사실 여러분이 다항식의 사칙연산 했었죠. 그거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동류항에 주의하시면 덧셈과 뺄셈은 끝납니다. 즉, 이때 알아야 되는 동류항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라고 하는 규칙이 세워져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계속 언급합니다만 언제 또 있었냐면 실수의 계산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루트가 있는 상황, 뭐 예를 들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있으면 루트 2와 루트 3은 다른 항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복소수는 실수는 실수끼리니까 그 안에서도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수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수 부분에서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게 조항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요. 직접 해보시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곱하기 하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트펠라 하우스죠. 거기서 이제 윙 씨가 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막 이게 막 악기 소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다 입으로 낸다고? 비트 하나하나가 너무 놀랐어요. 곱하기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음, 참 그런 거 보면은 우-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뭐 더 이제 진로를 개척해주고 더 발전시키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때 누구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분도 윙이셨군요. 비트박스가 이제 4세대까지 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비트만 제공됐다가 갑자기 입에서 음을 내다가 이거를 콜라보를 하고 있는 비트박스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에다가 계속 이제 파생을 시키고 더 발전을 시키니까 막 이러는 건데 어, 들어보면 참 놀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주 동안은 계속 도파민만 들었어요. 예, 정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비트박스를 따라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되게 궁금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마저 설명하면 이때는 다항식의 곱셈과 유사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곱하기를 하다 보니 i의 거듭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는 우리가 뭐라고 지정을 하나요? 네, 루트 마이너스 1. 왜냐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그거를 i라고 지정하자는데 정확하게 그 뜻은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사이클이 도는 걸 알려주죠.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i가 되고 4제곱을 하면 1이 되고 다시 갑니다. 이런 사이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올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연도가 2025니까 얘를 계산하면 이번에 나올 거는 i일 겁니다. 왜냐하면 i의 4제곱을 했을 때는 1이잖아요. 그랬을 때 506 이러면 i인데 i가 한 번 더 곱해져야 2025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i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시요. i의 4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1에 506제곱을 해도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건 i만 남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일단 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더하래요. 죄송합니다. 나눗셈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나눗셈. 맞아요. 여기서는 천레복소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모의 허수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함인데 이때 천레복소수에서 얻어지는 성질. 네, 맞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복소수와 그거의 천레복소수를 곱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레복소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얼마죠? 금방 나올 거예요. 3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y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5i 3번 이제 곱하라네요. 여기가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그냥 차례대로 막 이거 쓰잖아요. 근데 쓰지 말고 뭐랑 뭐 요렇게 한번 기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러면 실수가 만나는 거는 요렇게 일단 2 만났죠? 허수는 허수끼리 요렇게 해도 실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3 붙을 거고 뒤에 4 붙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얼마? 네, 8 플러스 i 요렇게 될 거고 4번은 일단 여기다가 써볼게요. 3번에 4번. y분의 x니까 2-3i 분의 1 플러스 2i가 될 건데 아래에 얼마 곱한다고요? 네, 분모의 천례 2-3i 2 플러스 3i 분의 1 플러스 2i 2 플러스 3i 이러면 밑에가 13이죠. 그죠? 왜냐면 4,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 계산하면 역시나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네, 2. 허수는 허수끼리 하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그다음에 실수와 허수끼리 곱하는 거를 만나야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죠? 2는 4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3분의 4 더하기 13분의 5i 요렇게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다면 여기가 4죠. 뒤에 7, 7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저처럼도 실수하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네. 여기 2랑 만나서 4 됐고 1이랑 3이랑 만나서 3 된 거니까 네, 확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4번 하겠습니다. 4번은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문제를 여기다가 너무 초점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문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7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8. 자,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얘 뭐죠? 네, 루트 2i. 얘는요? 네, 2루트 2i.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어? 이거 왜? 루트 안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이거를요. 루트 16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 요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루트 16이 돼서 4가 되는데요. 이거 루트 마이너스 2뭘 지칭한다고요? 네, 허수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둬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i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둘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얻어지기 때문에 루트 2와 루트 8을 곱한 4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음수의 제곱근에서 알아야 되는 특징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던 부분에서 음수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곱인 경우 곱인 경우 이렇게 i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부호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뒷부분 여기는 좀 다르죠.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7은 루트 3i분의 3루트 3i가 되고 i끼리는 약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럼 뒤에 볼까요? 뒤에 루트 마이너스 6은 루트 6i입니다. 그죠? 그리고 루트 18은 3루트 2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i를 곱하는 거예요. 왜? 어, 선생님, 죄송한데 분모의 유리화하라면서요. 실수와. 그러니까 켤레 곱하는 거 아니에요. 순어수일 때는 켤레를 곱하지 않아도 i만 곱하면 되죠. 굳이 여기다가 루트 6i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6i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밑에 커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되면서 앞으로 하나 나가겠죠. 그리고 약분되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그죠? 루트 3. 근데 이 루트 3도 뭐 해야 되냐면 켤레. 그럼 얼마? 그렇지. 3분의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i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4와 3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얘 때문에. 플러스 루트 3i. 요렇게 정리하시면 4번 문제 해결. 되게 복잡하죠? 네. 그렇지만 4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 5번. 자, 복소수가 있고요. Z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는데 이제 Z 4제곱을 구하는 또 문제입니다. 어, 일단 Z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뭐 문제만 풀면 되죠. 이제 리뷰는 다 끝났으니까. Z가 뭐예요, 지금? 1 플러스 X에 I 마이너스 1인데 이 X 좀 그래요. 그죠? 신경 쓰여요? 맞아요. 1 마이너스 X로 바꿔주고 뒤에 XI라고 해주면 되는데 Z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하면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XI 또 1 마이너스 X 플러스 XI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해 봐야죠.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1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요. 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허수가 없어야 돼요. 맞죠? 허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네, 여기가 얼마? 0 되면 되죠. 0 되면 되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 지금 여기 있는 실수 부분,
1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고 음의 실수가 나오고 허수 부분은 0이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음수이어야 하고 2x의 1 마이너스 x는 0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작습니다. 날라가네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차 부등식은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 때 하셨어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는 또 해야 되죠. 얼마? 네, x는 0 또는 x는 1인데 문제가 있죠. 범위가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였으니까 우리는 얼마? x가 1이어야 한다. x가 1이란 얘기는 z는 1 더하기 i 빼기 1이니까 i만 남네요. 그죠? 그러면 z가 i니까 z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z 4제곱은 얼마? 1이 아니죠. 아, 착각했네요. 그죠? 착각했어요. 제가 지금 아, 착각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와, 나 멍 때렸네요. 아, 엄청 멍 때렸네요. 왜 그랬지? 아, 엄청 민망하네요. Z 4제곱이니까 Z가 I면 4번 사이클 돈다고 했었던 것까지 설명을 아까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민망하니까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복소수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낸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 값이 각각 G1, G2인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 G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G1은 1-I고 G2는 2 플러스 I일 때 이 회로의 임피던스 G를 구하는 문제. 일단 대입이죠. 네. G1분의 1과 G2분의 1을 계산하는 거니까 1-I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I분의 1 계산하는 거죠.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켤레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뒤에 거에 대한 켤레가 필요하죠. 그러면 앞에 거에 있는 계산을 해보면 2인가요? 뒤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5분인가요?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일단 통분해야 돼요. 그죠? 얼마? 네, 10으로 통분하겠습니다. 5를 곱해야 뒤에 게 나오고 앞에 걸 곱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지는 방법을 아신다면 크로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산해 보면 10분의 9 3i.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맞아요. 얘가 z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g를 구하는 거니까 이 g를 구하려면 9 플러스 3i분의 10이라고 해야 되고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9 플러스 3i, 9 마이너스 3i 분의 10에 9 마이너스 3i 이러면 분모가 81과 9를 더한 90이 될 거고요. 위에 90 빼기 30i니까 결국에는 1 빼기 3분의 1i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값입니다. 임피던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시거나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셨을 때 평가원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을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다뤄지는 문항 중 일부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쯤은 풀어봐야지 생각하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실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허수, 즉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뭐 허수라고 하는 가상의 수를 제시하고 그 가상의 수를 통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수 부분의 경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순허수일 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순치 않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즉 상수, 실수가 존재했을 때는 어떤 수를 제곱해도 0보다 작다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다, 같다 또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했고요. 혈례복소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를 계산하셨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설명이 이루어졌고 음수의 제곱근 또한 이 부분도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복소수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이 의미실수라고 나왔을 때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과 같이 실생활 문제인 경우 또한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과 판별식 그리고 실근, 허근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